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이수미입니다. 이제 화요일에 이어서 또 이제 저를 만나게 돼서, 아, 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네. 2일차입니다. 2일차인 오늘 연수에는 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지필진 연수 내용을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2, 4 단원에 집중하는 연수이고요. 일단은 저희 연수 순서를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일단 지난번 1일차에 못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조금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 2 단원 데이터 부분, 그리고 4 단원의 기계학습 활용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이세요? 요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제 오렌지 3 이제 그 오프닝 화면인데요. 고 캡처해 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소라를 이제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변환을 해서 영상을 5 초짜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렇게 오렌지로 위젯을 다루고 있는 이제 마법사 같이 이렇게 오렌지 캐릭터를 표현을 해 줬더라고요. 네. 참 신통방통한 짧은 쇼츠 영상까지도 요렇게 소라가 아 정말 신기합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네. 저 그러면은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공유 패들릿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패들릿에 우리 또 2 일차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2 일차 실습 인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도 요 실습에는 이 패들릿 주소를 계속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2 일차 실습 인증에 패들릿 주소에 잘 들어와 계신지부터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2 일차 실습 인증에 선생님들 성함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정보교과라는 게 고등학교 정보교과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분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아 참 다채롭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중에도 이제 저희가 이 활동을 보시면은 저희 이제 시마스의 교과서가 얼마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활동을 또 준비를 했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단원이라든가 혹은 오렌지 3를 활용한 활동이라든가 또 이제 뒤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부분에서 이제 오렌지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오늘은 다뤄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2 일차 실습 인증에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접속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요 소스 코드를 먼저 다운을 받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 1 일차 소스 코드 2부 있죠. 저희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드린 부분이라서 여기 1 일차 소스 코드의 2 부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맨 처음에 있는 교과서 실습 예제 요 코렉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 게시물을 열어 주세요. 열어 주시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분홍색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그 제목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파일명이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다운로드 점세 개 부분을 눌러 주셔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다운로드를 이제 첨부 파일 다운로드 요 부분 눌러 주시면 돼요. 요거를 눌러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잘 되시죠? 그리고 줌 채팅창에도 같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3 단원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실습하는 부분이 3-2 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부분을
콜앱 파일 하나로 묶었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서에 따로 이제 파일로 제공되는 부분은 옆에 보시면은 요렇게 py 파일로 하나하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순번을 적은 순번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콜앱이 조금 나는 이제 요걸 원본 파일로 받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 번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50 개의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요 파일부터 열어 보겠습니다. 요 파일을 열을 때는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요. 저희 이제 2 일차 사전 안내를 한번 보세요. 2 일차 사전 안내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쭉 보시면 구글 로그인 후 요 해당 내용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요 콜앱.research.google.com 요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 부분을 클릭하시겠습니다. 업로드 부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방금 전에 받으셨던 요 시마스 고등정보 온라인 연수 요 파일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네 파일이 열려집니다. 요거 이제 열어 주시고 나서 완료가 되셨으면 1 번이라고 남겨 주세요. 네. 이제 차분히 다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웬만큼 다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열어 주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단어는 앞부분은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시면은 변수화 자료형이라는 부분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자료형 나오는 부분은 단일형의 보통 다들 이제 이 C나 이런 부분이 모두 이제 단일형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이제 인티저형이냐 뭐 플로트형이냐 이런 뭐 스트링형이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 가지고 고 부분이 나왔다면은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형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고게 이제 조금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밑에 하나 이제 첫 번째 요 예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여기 나오는 자료형 지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py 파일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 한번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1번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저장되는 데이터에 맞게 이 자료형을 지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티저형이나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 혹은 뒤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실행을 하는 방법은 해당 소스 코드 부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든가 혹은 컨트롤과 엔터를 누르든가 혹은 이 왼편 상단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네 점선 모양으로 실행하는 그 과정이 나오고 실행이 완전히 이제 끝나고 나면 왼쪽에 보시면 체크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자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실행 결과 화면이 보이시죠? 자 요렇게 실행 결과 화면이 잘 나타났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이 변수를 봤을 때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프린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변수의 값하고 그다음에 타입이라는 걸 지정해서 "출력을 해라."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래스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일부러 요 타입을 보도록 이렇게 뒷부분에 요 함수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했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두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은 요 자료형을 보면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형, 플로트형, 스트링형, 불형 이런 것들 다 확인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렇게 딕셔너리, 튜플, 리스트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클래스, 위크데이, 그리고 스튜던트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여기 있는 해당 인자값이나 나오는 형식을 다 파악해서 이 파이썬이 다 감지를 해서 요 자료형을 지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확인되시나요? 자, 요렇게 자료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 놨는데요. 일단은 2-1 번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봤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계속 이제 이 콜의 파일 같은 경우는 모든 예시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옆에 접혀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를 이제 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은 1번 부분을 접어 주시고요. 아래쪽 표준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보실게요. 자, 다 확인하셨죠?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프린트 함수하고 인풋 함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출력 함수라는 걸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린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잘 이제 실행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풋 함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입력 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언어마다 표현 방식이 좀 다르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풋 함수 하나만으로 자, 요렇게 실행을 한번 해 보세요. 인풋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계속 그 실행 화면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 버튼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죠? 지금 계속 동그라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음. 입력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하기를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마음은 28 청춘입니다. 그래서 28을 넣을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당신은 28 살이군요." 이렇게 나오죠. 그냥 뿌듯합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시나요? 나오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요 파일 출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파일 입출력에 보시면은 이제 오픈이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그리고 파일 변수에서 close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닫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파일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파일을 하나 우리 그 생성을 해볼 거예요. 생성을 해볼 건데 여기에 있는 파일을 쓰고 그리고 닫는 요런 변수를 활용해서 일단은 이 파일을 만들 때 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다 똑같이 잘 들어오셨나요? 혹시 지금 요 콜의 파일에 대해서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꼭 이제 우리 줌 채팅창에 어 질문을 남겨 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요 파일 쓰기 여기 연인의 곁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며 네. 나는 그대를 생각하노라. 아우 좀 약간 손발이 좀 오글오글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이제 썼어요. 여기 있는 체크가 나오면서
실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파일을 쓰면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요 파일 모양,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옆에 있는 왼편에 있는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어때요? 자, 옆에 아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인의 곁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지금 하나 생성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파일을 써서 지금 이제 이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 오픈 함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한 번씩 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들께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캡처를 한번 떠 보시는 과정을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파일 읽기로 해서 여기에 있는 출력이 잘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나는 '아, 이 부분은 좀 그 바꾸고 싶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한 문장을 좀 바꿔 보세요. 네.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 희미한 달빛이, 네, 뭐 학교 위에 떠 있으면 요렇게 바꿔 볼까요? 학교 위에 떠 있으면 나는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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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노라. 요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자, 학생의 곁이라고 좀 바꿔 볼까요? 이거를 학생의 곁, 요렇게. 네. 하나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연인의 곁을 학생의 곁, 이렇게 해 가지고 읽기도 좀 바꿔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나 떠서 우리 패들릿에다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습 인증 부분에 캡처 떠서 저는 이제 이름 넣고요. 발행 한번 해 볼게요. 네. 잘 되시나요? 네. 아, 지금 두 분 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똑같이 하셨어요? 아니, 이제 창작을 해 주세요. 네. 네. 자,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렇게 캡처해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하고 계시면 밑에 있는 응용하기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파일 입출력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 정도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거를 이제 출력하는 부분을 이제 학생들하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해 봤던 이제 우리가 파일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구분자를 한번 넣어 가지고 이제 이 파일을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지금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내려받은 이제 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저도 이제 여기서 다운을 받아 볼게요. 여기 있는 요 CSV 파일 있죠. 얘를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 보셔도 됩니다. 얘를 받으셔 가지고 일단은 이 왼편에 있는 여기 지금 어 내용에다가 한번 넣어 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3 단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 보시고 이제 CSV 파일을 한번, 네, 데이터는 요 옆에 여기 지금 실습 데이터 여기 보시면 실습 데이터를 한번 링크를 올려 드릴게요. 올려 주셨네요. 네. 다시 보여 드리면 요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24 페이지 실습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이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왼편에 있는 폴더에다가 요 내용을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3 단원의 124 페이지, 124 페이지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물품 보관함 위치 정보라고 하는 요 CSV 파일입니다. 자, 다 들어오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넣어 두시고, 네, 요 옆에 아까 우리 연인의 곁 요 파일 그 생성된 부분 있죠. 보시면은 요 왼쪽에 요 폴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열어 보시면 요렇게 탭이 보여요. 여기다가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 그 관리자를 열으셔서 여기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다가 파일 리스트에다가 어 드래그 하시면 된다. 그럼 그냥 딱 찰떡같이 붙어요. 그리고 요 내용을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요 내용이 잘 나오면, 네, 경로가 굳이 설정이 안 돼도 요렇게, 네, 이 파일명만 같으면, 네, 바로 요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파일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출력이 가능한지, 파일 입출력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려고 요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자, 이 부분도 빠르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요 실행 화면 잘, 네,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차원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이 다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 1차원 데이터가 있고 1차원 데이터가 여러 개 모이면 2차원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이제 n차원 데이터, 일명 다차원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아래에 보시면 선이나 면, 입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1차원 같은 경우는 보통 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용어를 보통 쓰거든. 영어로 표현할 때 "요걸 어떻게 한다."라고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나요? 우리 인공지능 할 때도 보통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으로 말할 때도 요 단어를 쓰곤 합니다. 1차원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 요거 대답해 주시면은 제가 기프티를 하나 쏠까 합니다. 네.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힌트요? 힌트. 점으로 표현되는 거는 세 글자, 선으로 표현되는 거는 두 글자, 그리고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글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세 개를 다 맞춰 보세요. 어렵나요? 아, 너무 어려우면은, 네, 영어입니다, 영어. 네. 보통 요거 이제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니티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네, 용어긴 합니다. 네. 이제 힌트를 드려도 이 기프티가, 네, 한종천 선생님 네, 맞추셨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고 텐서는 조금 다른 걸로도 이제 표현이 되긴 되는데 텐서도 맞죠. 그죠. 다차원이니까. 네, 이제 3차원 하면은, 네, 또 이제 뭔가가 있죠. 한종천 선생님 우리 기프티 당첨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바스 네. 또 개인톡으로 이렇게, 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링크 주세요. 네. 네. 요거 이제 지금 한번 다뤄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1 차원 보통 스칼라라고 점을 표현할 때 스칼라라고 하고요. 2 차원은 이제 방향이 있는 벡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 차원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혹시나 이제, 그리고 다차원은 텐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런 부분을 한번 선생님들께 퀴즈를 좀 내 봤어요. 한정선 선생님 맞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답이 안 나올까 봐 제가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다차원 데이터를 알아보는데 일단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뭐 C 언어나 이런 데서 보통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엔트리나 이런 데서도 리스트라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학생들의 상위 치수 이런 이제 조사하기 쉬운 이런 예제를 먼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리스트에서 1 차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름을 주지 않고 그냥 요렇게 리스트를 표현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번 학생, 2번 학생의 상위 치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학생의 인덱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1번 학생의 인덱스. 이 인덱스라는 게 지금 1번 학생의 인덱스 코드가 몇 행일까요? 음? 몇 행일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1번 학생의 이제 상위 치수. 그렇죠. 여기 보시면 5번 행에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인덱스의 순서가 몇이죠? 0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하는 요소는 0 번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형식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딕셔너리로 표현한 1 차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구분이 되나요? 이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나옵니다. 그쵸? 이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인공지능 분석할 때 키 밸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요소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지금 이 쌍으로 된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 키와 밸류가 쌍으로 이렇게 지정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니의 상위 치수, 미송이의 상위 치수 이렇게 네. 요 키 값을 이용해서 키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예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2 차원 데이터가 나와요. 좀 전에 본 거는 1 차원 데이터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2 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차원 데이터도 지금 리스트형의 2 차원 데이터 부분이 요렇게 행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래쪽에는 우리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이 2 차원 데이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가 한눈에 좀 구분이 되시나요? 보시면은 이제 이 2 차원 데이터의 리스트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똑같이 1번 학생의 의복 치수라고 해서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0번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딘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 차원 데이터는 뭐예요? 과 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2 차원 데이터기 때문에 각각의 행의 인덱스와 열의 인덱스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그런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 차원 데이터는 어때요? 2 차원 딕셔너리는 지금 보시면 해당하는 키 값이 있는데 위에 설명을 보시면 요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거는 이제 뒤에 오늘 할 내용이 아니라 1 일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제 네 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객체화 클래스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객체화 클래스예요. 왜 중요할까요? 음. 이제 원래는 보통 저희가 C 언어나 이런 거는 절차 지향 언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객체 지향으로 뭐든지 가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요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약간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이제 교감이 좀 필요한데, 이제 요 객체들을 각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클래스의 중요한 점이죠.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고 속성이 다 들어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메소드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차 지향 언어에서도 다 사용하는 부분인데, 얘가 왜 다른가라는 부분은 클래스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혹은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은 각각의 이제 어떤 인스턴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책 이름도 있고요. 저자가 누군지도 그렇고요. 이제 발행일이 언젠지도 고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라는 클래스에는 이제 사람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뭐 여자냐 남자냐 뭐 이런 클래스도 이런 객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이 클래스 안에 다 녹여낸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속성을 변경하는 부분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이 클래스 변수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객체의 속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각각의 속성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은 각각의 이제 클래스 변수와 동일한 인스턴스가 객체에 생성이 되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보시면은 이 내용이, 여기에는 클래스 변수가 지금 위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인스턴스 변수가 따로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클래스 변수하고 인스턴스 변수가 이제 별개로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느 변수가 우선일까요? 지금 제가 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변수와 동일한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하면,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변수를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당 이름의 변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클래스 변수를 참조한다라고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객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요 소스 코드는 이 폴앱 파일에 모두 녹여낸 부분이라서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실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도 한번 펼쳐서 실행을 해 보시고, 우리 지금 1 일차 교환은 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 야구 게임하고 여기 있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예제, 요것도 한번 진행을 꼭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야구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고거에 대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야구 게임도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1 일차에 나와 있는 진도를 조금, 네, 보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하고 오늘 할 내용도 첫 번째 그 우리 활동이 콜앱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콜앱은 이제 파이썬 부분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 일차 실습 인증에 제가 이제 간단한 파일 입출력만 한번 인증을 한번 해 봤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자체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 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장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부분에 2단원 빅데이터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부분에 첫 번째 실습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미지 압축 비교라는 실습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미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이미지 하나를 다운을 받으시고 코렉 파일을 열어 보시겠습니다. 요거 한 2분 정도면 가능한 실습이에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2 일차 소스 코드 일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확인되시죠? 네, 요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도 하나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압축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1 번이에요, 1 번. 1번 요 파일을 이미지 압축이라는 이름의 요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이 핑크색은 누르지 마시고 점 3 개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요게 지금 잘 다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줌 채팅창에도 똑같이 올려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게시물 첨부 파일 다운로드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콜앱에서 지금 열려 있는 여기에서 다시 업로드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저는 요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압축이라는 콜앱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오시나요? 해당하는 파일 네. 자 그래서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좀 바꾸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비트맵 이미지 데이터 다운로드 요거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제 요 콜앱 파일을 열어 보셨으면 여기 있는 요 비트맵 이미지 데이터 다운로드 요 부분을 누르셔도 똑같이 이제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비트맵 파일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다운을 받으시고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주실게요. 자 눌러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런타임의 연결이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이제 다시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7 쪽이었어요. 57 쪽에 있는 이제 플라워 비트맵 파일을 요렇게 네 올려 주십니다. 드래그하면 돼요. 자 파일 이름은 요 파일 이름을 유지를 하시거나 혹은 이 아래에 있는 파일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 지금 이제 비트맵 파일을 넣는 이유는 이 파일의 그 확장자 어떤 해상도랑 크기를 이제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의 손실 여부, 어떤 그 손실되는 그 이미지 해상도 같은 그런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의 압축이라는 요 그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콜의 파일에서 열어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러리부터 임포트를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미지를 분석하려면 그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또 이제 이미지를 출력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네 임포트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게 돼요. 자, 이렇게 확장자 비트맵 해상도는 674에 674 그리고 이 파일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파일 크기가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1 메가가 넘어요. 그죠? 아, JPG 이미지 관련 내용이 있나요? 아, 그래요? 이 드라이브에 있는 걸로 다시 받으세요, 그러면. 자, 맨 위에 있는 여기 어디 있나요?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가 아니고 얘는 JPG예요. 요거는 JPG고 이 맨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소스 코드 일부에 맨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비트맵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제가 두 개를 넣어 놨네요. 안 넣은 줄 알고 하나를 더 이제 받아 가지고 네. 또 이제 이미지 파일이 아 포랩 파일이 JPG 관련 소스인가요? 그런가요? 아, 그러면은 JPG로 받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거 올린 거 하고 쪼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게 쪼끔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요거를 한번 다운 받아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게 어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제가 이제 이거를 근데 두 개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차이는 별로 없는데 지금 해상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결과치는 비슷할 겁니다. 자, 요게 요거 하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두 개를 같이 한번 업로드를 해 볼게요. 요거를 두 개의 소스 코드가 쪼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게 교과서 파일인데 버전이 이게 요거랑 지금 다시 봤을 때 쪼끔 다르네요. 어쨌든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요. 해상도에 관한 부분이라서 지금 보이는 여기 있는 JPG로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비트맵 파일로 해서 이름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JPG 이미지 해상도라는 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혹은 비트맵으로 이제 하셔서 비트맵 이미지로 해 가지고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보실게요. 네. 이제 두 개 중에 그냥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분석하는 부분이라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밑에 JPG 파일도 있고 어 위에 쪽에 이제 또 해상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PNG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GIF 이미지도 있고 요거에 대한 이제 해상도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각각의 해상도를 비교를 해 보고 여기에 있는 IM이라고 하는 요소가 예전에는 show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이미지 show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출력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라고 이렇게 im이라고 우리가 변수를 지정했잖아요. 고걸로 이제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해상도를 이게 그냥 저는 막눈이고 노안이라서 그런지 다 그냥 뽀샤시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잘 해결하셨나요? 잘 되시죠? 네, 안 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진행을 한번 해 봤고요. 이제 우리는 요 데이터 압축이라는 걸 좀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JPG, PNG, GIF 요것들의 이제 지금 이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자라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트맵 파일이나 뭐 JPG나 어떤 게 손실이 좀 적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용량이 좀 일단 적으면서 화질이 좋아야 되겠죠. 고런 차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활동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오렌지로 갈 거예요. 네. 이제 좀 이 시간이 좀 네, 배분을 좀 하느라고 앞부분을 좀 네,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 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렌지 3로 가게 됐습니다. 자, 오렌지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다들 오렌지를 설치를 마치셨을까요? 자, 요거 부분 자 설치를 하셨으면 일단 저희가 애드온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 쉬는 시간에 배우 이제 지금 활동을 좀 할 건데, 이제 쉬는 시간에 요 애드온 4개를 이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텍스터블은 설치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패들릿에 요 애드온 관련 캡처를 떠 놨으니까 우리 쉬는 시간에 GEO 이미지 어널리틱스, 텍스트, 타임 시리즈 요렇게 4 개의 애드온 기능을 설치를 해 주십사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어 이 오렌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렌지에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렌지를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속을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셨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패들릿에 다 있어요.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OWS 파일을 아예 열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일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2일차 소스 코드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활용 이미지 윗부분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 데이터 셋이라는 게 이제 제가 다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2일차 소스 코드 일부에 우리가 지금 활용 이미지까지 했는데 요 태양광 발전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OWS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다운받아 주세요. 네, 2개. 이렇게 3, 4번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오렌지에서 요거 불러오는 거 해 볼게요. 자, 오렌지 요 프로그램을 열어 보셨으면 이제 오픈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열릴 수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요거는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71쪽에 태양광 발전 요 OWS 오렌지 파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일단 수집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수집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CSV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폰에서 받은 그 데이터예요. 그리고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점선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오렌지 데이터 파일이 점선이 나오는 선생님들 계시죠? 어떠세요? 점선이 나오나요? 아직 열고 계시나요? 어때요? 점선이죠. 그래 고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위젯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생성을 하진 않을 건데 일단 파일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들과도 요렇게 일단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파일에 보시면 경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경로가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지금 여기 파일에 보이는 노란색 폴더 클릭을 해주세요. 네,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이제 해당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오죠. 네, 더블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당 칼럼들의 리스트가 잘 나오나요? 요거 잘 되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까지 네, 확인하시고 제가 또 진도를 나가 볼게요. 네, 잘 나오시면은 네, 한 단계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플라이 없어요. 그냥 요 상태로 그냥 X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얘는 파일만 열면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요 태양광 발전 데이터는요, 되게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파일에서만 봤을 때도 여기 있는 피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롤이라는 게 피처로 이렇게 나오고 타입도 뉴머릭이라고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사용을 하죠. 네, 잘 보이시죠? 혹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화면이 좀 끊긴다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자,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시나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해당하는 우리 보통 파이썬 하게 되면 판다스 선생님들 많이 라이브러리 사용해 보셨죠? 그죠? 그 판다스에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info라는 데를 보시면 이미 그 해당 내용의 정보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에 인스턴스가 52,560개가 된다. 그리고 9개의 피처가 있다. 그리고 결측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당 정보가 잘 나와 있죠. 확인되시죠? 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다시 작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이 피처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간략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그 스캐터 플롯을 한번 볼게요. 자, 스캐터 플롯이라고 이제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예, 해당하는 이 내용에 이 습도에 관련된 요 태양광 발전량의 이제 관계를 한번 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정종호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요렇게 약간 구역 밖에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퀴즈입니다, 퀴즈. 아, 한종천 선생님 맞추셨으니까 그다음 말씀하신 이희경 선생님한테 네, 기프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어떤 꿈과 이상 이런 이상이 아니고 아, 제 이상해 할 때 그 이상이에요. 네, 이상한 거죠. 쟤는 좀 이상해요. 그 평범하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상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져 있고요. 지금 요런 이상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뮬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포뮬라. 이제 요게 어떤 거냐면 트랜스폼 메뉴에서 보시면은 약간의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요 지금 이제 함수 모양의 위젯 같은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식 같은 걸 넣을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상치에 대한 내용을 요렇게 그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if 습도 더하기 태양광 발전량이 150이 넘는다. 그러면은 요걸 이 상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라. 이렇게 네,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 이 상치를 이제 하나 지금 칼럼을 추가했습니다. 아까는 없던 내용이에요. 이상치라는 칼럼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리고 요 해당하는 데이터 테이블에 이 이상치를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스캐터 플롯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어때요? 아까보다 그 이상치가 어때요? 다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상치 제거하는 모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7시 57분이라서요. 선생님들이 잠깐 쉬셨다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어떠세요? 아닌가요? 그냥 쭉 가도 되나요? 네. 네, 우리 그러면 저희 딱 5 분만 쉬겠습니다. 8시 3 분까지만 쉴게요. 그리고 다시 또 네, 우리 쉬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저희 쉬는 동안에 어떤 거 하셔야 된다고요? 네, 애드온 4 가지 꼭 예습 네, 예습도 하셔도 됩니다. 애드온 설치를 마치셨다면 꼭 네, 우리 예습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네, 8시 3 분에 다시 만나 뵐게요. 네, 잘 쉬셨나요? 네, 자리로 다 오셨는지 네,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애드온 설치 다 완료하셨을까요? 자, 저희가 애드온 설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오렌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렌지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화면을 열었을 때 카테고리가 이렇게 언슈퍼바이즈드까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애드온을 설치하고 나면 이제 다시 우리가 리스타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이미지 어널리틱스, GEO, 텍스트 마이닝, 타임 시리즈 이렇게 4 가지의 애드온 기능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 확인되실까요? 요거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네. 한번 애드온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캡처를 뜨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패들릿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아 애드온 설치를 다 잘 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네 안도의 한숨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다가 애드온 설치 완료 한번 적어 주세요. 이렇게 네 이제 성함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요게 오렌지 3만 뜨고 다른 게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요 오렌지 3를 실행을 하실 때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애드온을 설치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게 이제 가끔씩은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PC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부터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는 이제 지형을 활용한 관리자 권한인데도 안 보일 때는 그럴 때는 학교에서 가끔 요 기능을 막을 때가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지금 학교시라면 이게 잘 안 깔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지 어널리틱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때 약간의 리소스를 땡겨오거나 교육청에서 막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오렌지 수업을 몇 번 하다 보면 고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아 네. 이제 네트워크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네. 학교 노트북에서 그럴 때는 다른 그 학교이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럴 때는 저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제 개인 와이파이나 핫스팟을 썼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노트북에 일단 깔아야 되니까 이제 요거는 그런 방식을 쓰면은 되긴 됩니다. 이제 그 네 이제 뭐죠? IP 타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IP 타임이나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고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오렌지 수업을 좀 해 봤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애드온 기능 부분 이제 대부분 설치를 마치신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제 이 시각화라는 걸 좀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요 초중고 데이터 시각화를 좀 해볼 거예요. 이제 앞부분에 하나 칼로리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측할 때 잠시 이제 또 할 예정이니까 요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시각화하기 전에 이제 애드온 기능을 써야 된다. 이제 설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초중등학교 데이터 시각화라는 걸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2 일차 소스 코드 일부의 11 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패들릿 부분 공유를 하고 어딘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일차 소스 코드 일부에 초중등 학교 위치 표준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 지금 줌 채팅창에도 잘 올려져 있습니다. 고거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이제 요 OWS 파일도 다운 받으셔야 돼요. 자 요거 다운 받으시고 저도 오렌지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79 페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79 쪽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렌지 프로그램 창을 좀 열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다 열어 주셨나요? 네 여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점선으로 나오나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점선으로 나오실 거예요. 확인되시는지 한번 줌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나요? 네. 애드온 때문에 요게 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가 이제 열리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거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또 여기 있는 파일 지금 여기 OWS에는 파일즈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을 바꾼 것뿐이에요. 리네임을 해서 선생님들이 더 아시기 편하게 요렇게 전국 초중등 학교 위치 표준 데이터라고 요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로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청주대학교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초중등학교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와 있나요? 그래서 학교급
9분부터 시작해서 설립 일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위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위도와 경도라는 게 들어가져 있어요.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오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1 번 "아직 쪼끔 걸린다. 쪼끔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러면 0 번이라고 남겨 주세요. 제가 이제 요거 아직 열고 있나요? 네. 0 번도 많이 남겨 주세요. 만약에 이제 안 되셨으면 제가 '안 됐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좀 천천히 나가거든요. 근데 다 되신 걸로 알고 저는 일단 어쨌든 실습을 쭉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 된 거 확인을 하긴 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나가요. 네. 그렇게 해야지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쪼끔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일단 OWS 파일을 열어 주시고 그 안에 표준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 위치에 위젯에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경로를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가 제대로 인식이 되면 요렇게 실선으로 나타나요.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나온다라는 점이 이제 구분이 되는 점입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제가 장표를 좀 보여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 불러오시는 동안에 장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요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 이 순서가 있습니다. 1 번, 2 번, 3 번, 4번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요 산점도로 해서 시각화를 할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GEO 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도를 확인해 볼 겁니다. 네. 두 개를 확인한 다음에 시계열이라는 걸 한번 추가를 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계열로 이제 요 해당 데이터를 연도별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내용을 지금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고 요 내용이 네, 한번 제대로 되는 주석을 일단 지우고 그다음에 우리 오렌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파일을 딱 보시면 일단 순서가 딱 지금 보이셨죠? 일단 지금 저희는 위젯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도 좋긴 하지만 OWS 파일을 통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똑같이 그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아까 우리 장표에 봤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지금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과도 요런 부분을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이제 위젯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에 스캐터 플롯을 딱 연결을 하게 되면 선생님 거랑 저랑 다릅니다. 이게 왜 이렇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해야 방금 전에 봤던 고 지도 모양의 약간 그 산포도가 나올까요? 산점도가? 그렇죠. 축값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y 축값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attribute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죠? 그럼 x, y 축값을 뭐로 해야지 될까요? x, y 축을 그렇죠. 위도와 경도로 나누면 됩니다. 자, x축을 뭐로 나눠요? 위도 그리고 자, y축을 경도 요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우리나라 이제 그 남한의 지도가 약간 엎어진 듯한 네, 그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속된 말로 자빠진 듯한 그런 느낌의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지도 모양인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컬러를 보시면 학교 극 부분 요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요. 저희는 요걸 가지고 일단 GEO 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 널브러진 애가 다시 이렇게 와요. 네. 자, 보이나요? 그죠? 자, 경도 위도로 하니까 제대로 나오나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지오맵을 보면은 요렇게 잘 나오니까 요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면 일단 심볼 사이즈를 좀 줄여 볼게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심볼 사이즈를 좀 줄였고요. 그리고 오퍼시티도 요렇게 진하게 좀 해 주시면 학교가 이제 지금 좀 더 잘 보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네 이 분포도가 어때요? 보시면은 아이고 네. 보시면은 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주 눈에 띄게 잘 보이지 않으세요? 자 심심하니까 얘도 한번 캡처를 떠서 우리 어 그 패들릿 주소에다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올려 볼게요. 2차 실습 인증에다가 한번 올려 보시고 네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올려 놓는 거고 일단 지금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들어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는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지금 학교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잘 보이시지 않나요? 그냥 봐도 이 학교들이 수도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전 뭐 그리고 뭐 대구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산 이런 데 지금 좀 많죠. 여기도 이제 뭐 광주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하여튼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도를 보면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지금 학교 구성이 지금 이루 밀집도가 포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이 봤을 때 어떤 학교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학교들은 언제 생긴 걸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네. 선생님들의 학교는 언제 설립이 되셨나요? 이제 제가 나온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제가 3 회거든요. 3 회. 네. 근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제가 나온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33 회 네.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여튼 이런 그 학교들이 설립된 시기들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수원공고는 1972 년에 설립이 됐나요? 꽤 오래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학교급 구분으로 해서 지금 지역별로 얼마 정도의 학교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각 시기별로 어떤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계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GEO 맵이 따로 있고요. 이제 타임 시리즈를 설치를 하셨다면 요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는 요 위젯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EO 맵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 두 개를 함께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열어 보세요. 자, 요렇게 열어지셨나요?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 또 한번 1 번이라고 남겨 보세요. 아직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럼 0번 남겨 주시면 되고요. 네, 아직 0 번인가요? 네. 쪼끔 기다릴게요. 네.
네. 요거 두 개를 자 일단은 여기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제가 이제 창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게 맨 앞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창을 보통 뒤쪽으로 이렇게 숨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이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이 열에 윈도우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보시면 디스플레이 위젯스 온 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해 놓으시면 항상 앞으로 떠 있습니다. 팝업 창이 앞으로 떠 있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 표시를 해 주시면 아까 저처럼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띄울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이 네, 창으로 활성화가 돼서 보여진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어떤 위젯을 더블 클릭했냐면 타임 슬라이스하고 지오맵을 같이 더블 클릭을 했어요. 이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넣어 둔 상태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타임 슬라이스 하나, 그리고 지오맵 하나, 요렇게 두 개를 더블 클릭해서 띄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시나요? 네. 또 다른 선생님들도 잘 나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요 시계열 같은 경우는 설정을 좀 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이른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시계열이라는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 시간은 이제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별로 해서 어떤 상태값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같은 경우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요 타임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네 좋습니다. 지금 네.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요거 심볼 사이즈 말씀하시나요? 요거? 아 그리고 요거 지금 여러 개가 아니고 쪼끔만 나오는 거는 제가 기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 지금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지금 타임 슬라이스 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요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일단 지금 저는 여기 있는 1940 년부터 시작해서 2022 년, 2020년 정도까지로 요 기간을 설정을 할 텐데 일단 요걸 1년 단위로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을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범위는 정하지 않고 요 단위를 정할 겁니다. 앞에 보시면 1940년 1월 1 일부터 1940년 12월 31 일로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을 맞추시려면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요 아래 화살표를 딱 눌러 보시면 달력이 나옵니다. 캘린더 잘 나오나요? 요거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요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제 연도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1940 요렇게 치셔야 됩니다. 네. 1880 년 80 년부터 나와요. 1882년 고때부터 나옵니다. 고때부터 학교가 나왔나 네. 그리고 1월 1일 날짜까지 선택을 해야 요게 확정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엔드 시점 이제 요 범위를 정할 건데 이제 1940년 12월 31 일로 정하겠습니다. 12월 31 일로 정할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 이렇게 날짜를 선택하셔야 지금 나오는 이 날짜 요 부분이 영역이 지정이 돼요. 우리는 1 년간의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1 년간의 요 개설 이 학교가 설립된 설립일을 기준으로 해서
1 년간의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1 년간에 얼마 만에 학교들이 설립이 되었는지 1년 단위로 모니터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밑에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제 스텝 사이즈를 원 데이가 아니고요. 얘도 똑같이 원 이어로 좀 맞춰 줄게요. 얘도 요렇게 원 데이가 아니고 원 이어 요걸로 맞춰 줄게요. 자, 되셨나요? 요 두 가지 한번 맞춰 보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옆에 지금 이 GEO 위젯이 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얘는 얘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시각화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 놓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 정정호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쪼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리고 어느 해에 가장 설립 그 학교가 많은지를 찾아보세요. 네. 어려우시려나요? 자,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가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최다 설립 연도가 지나갔어요. 한번 맞춰 보세요, 선생님들. 네. 어디를 보냐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의 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자, 쭉쭉 가고 있나요? 아직 실행을 안 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네, 여기에서 가장 학교 설립 개수가 많은 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왠지 이제 쭉 가고 있는데 1990, 92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200이 넘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어때요? 네. 주로 이제 100 몇 개, 200도 있습니다. 2000 년에도 200이 있긴 있네요. 네. 자, 쭉 한번 보시면 그래도 수도권에 이 설립되는 학교들이 더 많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자, 어때요? 다 잘 확인해 보셨나요? 아, 많이 보이시나요? 네. 고거 반경 설정을 잘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요거는 혹시 가운데 있는 지오 맵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볼게요, 한번. 네. 지오 맵이 지금 다시 1 번입니다. 요 가로치고 1 번 있죠. 네. 이혜림 선생님 여기 두 개예요, 두 개. 자, 네. 지금 이정은 선생님 오늘 한 분밖에 없나요? 네. 이정은 선생님, 네. 우리 1946 년을 맞춰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제가 세 번째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기프티 네, 당첨자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야, 짝짝짝. 네. 네. 우리 요렇게 지금 GEO로 이제 시계열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 GEO 맵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재밌게 해 보려고 얘를 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GEO 맵은 아까 이제 처음 있는 거고 요걸 보셔야 돼요. 우리 요 시계열하고 연결한 위젯을 보셔야 요렇게 상황별로 해서 학교급을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자,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셨나요? 이제 즐겁게 한번 학생들하고도 요런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위도와 경도가 있는 데이터면은 요런 것들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계열을 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걸 이제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초중등학교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또 나오기 때문에 고때 이제 살펴볼 거고, 피파 데이터는 또 이 정종호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한번 해 보시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한번 잠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제 이 저희 패들릿에 가셔 가지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패들릿 주소 잠시 공유를 해 볼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이 패들릿에 보시면은 이제 또 이 1차 소스 코드 일부에 보시면 윤동주 시 데이터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OWS 파일도 있어요. 요걸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지금 줌 채팅창에도 똑같이 82쪽 텍스트 데이터 OWS하고 윤동주 시 데이터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확인되시나요? 자, 다 다운받으시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셨나요? 자, 이제 오렌지 데이터를 한번 이제 공유를 하기 전에 보시면은 저희는 윤동주 시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퍼스라는 위젯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똑같아요. 이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뭉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코퍼스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뭉치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볼 건데, 이 코퍼스 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 어널리틱스에서 보는 이미지 뷰어하고 거의 흡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더불어 얘를 어떤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비정형 데이터라는 말, 그렇죠.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컴퓨터가 받아들이지만, 비정형 데이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저희가 요거를 임베딩 하는 부분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퍼스, 이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과 같은 그런 의미의 프리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일단 여기도 저희 점선으로 나오시나요? 이게 점선으로 나오시면 여기에도 똑같이 이제 요 내용을 윤동주 시라고 파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진행 잘 되셨을까요? 자,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셨으면 이제 점선이 실선으로 다시 잘 바뀌셨죠? 자, 요게 잘 바뀌셨으면 저희는 일단 코퍼스 뷰어로 이 텍스트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보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런 것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코퍼스 뷰어를 가지고 보시면은 윤동주의 시가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아, 참 젊은 나이에 갔는데도 참 시를 많이 썼어요. 그죠? 멋진 분입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하는 그런 멋진 분이었는데. 네. 하여튼 네. 요렇게 코퍼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코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프로세스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연관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옵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가공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그 불필요한 문자 같은 거는 제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하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되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쉼표 같은 걸 워드 클라우드에 표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접속사 같은 것도 우리가 딱히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워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어떤 맥락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조합을 볼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딱히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프리 프로세스에 존재를 하고요.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이제 윤동주 씨의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오늘도 나는 무엇을 들이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표현이 저기 오늘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가장 큰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도가 이렇게 보여요. 네. 선생님들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윤동주 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아 이제 내가 그 찾고 싶은 이제 요즘에 이제 한강 그 작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작가의 소설 같은 것도 한번 이제 뭐 일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네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요런 것들로 이제 그 빈도수 정도를 한번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주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융합 활동을 하시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제 제가 집필지는 아니지만 이 교과서를 보면 '아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 오렌지의 탄력을 받아서 이제 인공지능 파트에 기계학습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까 봤던 고 2 단원의 내용이 4 단원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습 부분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계학습 활용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SDGs 요즘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우리가 2 단원에서 지금 약간 건너뛴 부분인데 칼로리 소모량 예측 이제 개인의 운동 시간 체온,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신체 정보를 활용해서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어떤 그 아까 은하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의 종류를 분류하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요거 3 번은 오늘 실시를 하질 않고 숙제로 드릴 거예요. 이제 댁에서 한번 요건 해 보시라고 요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도 이렇게 실습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내용에서 칼로리 소모량 예측하는 이런 예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앞부분에 이미 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그 챗GPT 활용하는 수업을 할 이제 연수를 할 때 요 칼로리 소모량에 대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한테 한번 분석을 시켜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활용됐던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2 일차 소스 코드 부분에 2 부로 갈 겁니다. 2 부로 갈 건데 제가 요거 공유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패들릿 공유를 하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요 칼로리 데이터, 운동 데이터, 그리고 3번 전처리한 칼로리 소모량 데이터 OWS 요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칼로리 소모량 예측이라는 OWS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일단은 예측보다 전처리한 칼로리 소모량 데이터 OWS 요거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다 다운을 받으시는데 저희는 이제 전처리한 칼로리 소모량 예측 데이터 요걸 열어 볼게요. 192 쪽. 자, 요 부분을 열어 보시면 자, 요 그 칼로리 소모량 예측이라는 걸 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요거 전 처리를 다 마친 상태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전 처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요 데이터 지금 이 더블 클릭했을 때 또 다른 파일이 나오는 경우는 요 점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 두 개의 데이터를 잘 받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 있는 파일 그 아이콘을 눌러서 해당 칼로리 데이터 요거 지금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더블 클릭해서 얘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exercise 같은 경우에는 exercise를 다시 눌러 주십니다. 자, exercise가 훨씬 어때요? 칼럼 수가 많습니다. 칼로리는 어때요? 딱 두 개의 칼럼만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제 보니까 여기서 이 칼로리 데이터하고 이 exercise라는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겹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겹치나요?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칼럼이 하나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쵸. 유저 아이디라는 항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목을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칠 수 있어요. 그 합치는 메뉴가 보시면은 머지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젯을 이용하면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를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합치고 지금 이제 칼로리 데이터는 요렇게 두 개의 칼럼으로 들어가 있고 이 exercise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이 8 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머지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다? 유저 아이디라는 동일한 칼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총 9 개의 칼럼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9 개의 피처로 이렇게 병합이 된 거예요. 자, 확인되시나요? 요 부분까지 잘 확인되시는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병합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뭔가요? 이 칼로리 데이터랑 그 운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운동량하고 데이터 이 칼로리 소모량 요거 두 개를 일단 같이 비교를 해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elect column 해 가지고 이제 뭘 비교하는 거예요? 뭘 예측하려고 하나요? 보통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제목처럼 어떤 걸 예측하나요? 바로, 바로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변수가 되나요? 보통 이제 타깃이라고도 하고 두 개의 변수로 나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얘가 맞아요. 이제 종속 변수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타겟 칼로리라는 것을 종속 변수로 두고요. 나머지 피처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독립 변수를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예측을 하려면 어때요?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나요? 테스트 데이터하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 일단 먼저 트레인을 해야 되겠죠.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시킨 데이터를 공부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서 얘를 이제 나눠 줍니다. 지금 요 데이터 샘플러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으로 나눴을까요? 이제 보시는 이 창에 보시면 그렇죠. 8대 2로 나눴습니다. 지금 80%라고 요렇게 fixed proportion of data라고 해 가지고 80%로 나눈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요. 뭘로 학습을 시켰나요? 지금 현재는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이 뭔가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선형회귀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또 이 시험도 같이 보는 거죠. 바로 이제 프리딕션으로 갑니다. 자, 어때요? 자, 프리딕션이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나와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얼마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맞출 확률에 대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되시나요? 네, 우리는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거 표시하실 때 요 리메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요게 데이터로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요 분이 데이터 샘플러에 통해서 요 리메이닝 데이터로 해 가지고 얘가 프리딕션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칼로리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해 봤는데 저희는 확률만 한번 봤어요. 요 부분으로 이제 학생들하고도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할 건지 한번 구분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되셨나요? 요 예측한 부분은 이제 한번 여기 캡처를 한번 떠 보세요. 자, 요 부분 지금 요 프레딕션 해서 여기 지금 이제 R2, RMSE, MSE 요 부분 다 나와 있죠? 요 분이 이제 지금 요 확률 부분을 다 넣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캡처해서 우리 또 실습 인증 칸에다가 또 넣어 보시겠습니다. 1차 실습 인증에 우리 오렌지 결과값 한번 넣어 보세요. 자, 요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저는 이제 또 마지막 활동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 네 어널리시스예요. 요게 지금 거의 이미지 분석이 그래도 오렌지를 하시면 꼭 해 봐야 될 요소잖아요. 그래서 얘는 꼭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은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은하의 종류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활동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정종호 선생님이 이 은하를 분류하지 않으셨어요.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지를 분류를 하셨었어요. 예측까지 한번 하셨었는데 어떤 거 가지고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네.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예, 그 신윤복 같아요. 신윤복하고 김정호 맞나? 그 그림을 비교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네. 하여튼 요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은하 이미지 교과서 베이스로 한번 네 정석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압축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나만의 은하 종류는 안 받으셔도 돼요. 오늘 할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5번 194쪽 은하 데이터와 오렌지 파일 압축본이라고 하는 거 다운 받으셔서 이제 그 구분되는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풀어 주세요. 자, 진행을 다 하시고 저도 이제 오렌지 파일을 좀 열어 볼 텐데 일단 은하의 종류를 구분하는 부분을 한번 먼저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은하 이미지를 활용해 은하의 종류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 여기 나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폴더가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임포트 이미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처리하는 부분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터 샘플러를 이용할 거고요.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프리딕션으로 넘어가고요.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컨퓨전 매트릭스까지 혼동 행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오렌지 파일을 한번 열어 보시겠습니다. 은하 분류라고 하는 오렌지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점선이 나와 있으면 똑같이 아까처럼 요 은하 이미지라는 것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훈련 데이터라는 걸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을까요? 네, 조금 빠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습니다. 자, 오렌지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이미지를 먼저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폴더를 하나 설정을 해줍니다. 훈련 데이터, 은하 이미지 훈련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일단은 이미지 뷰어, 요 이미지 어널리틱스에 있는 항목입니다. 요 위젯이 일단 애드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애드온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복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일단 나선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이렇게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요 이미지 뷰어 같은 경우는 그냥 뷰어일 뿐입니다. 컴퓨터는 이 뷰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이미지도 똑같이 전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젯 중에서 이미지 임베딩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미지 임베딩을 하는데 이 이미지 임베딩 하는 임베더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구글에 요 인셉션 V3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인셉션 V3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임베더의 종류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랑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데이터 샘플러를 쓰긴 썼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하단에 다시 이미지를 또 추가를 하게 돼요. 테스트 데이터라는 파일을 폴더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은하 이미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미지만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전처를 해줘야 되겠죠. 요 두 개가 이제 절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델을 설정해 줍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해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사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나선 은하를 맞췄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미지가 진짜로 맞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름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창을 갖다 놓고요. 혼동행렬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잠깐만요. 여기서 또 다시 점선으로 나오네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 있는 내용에 한번 볼게요. 이쪽에 지금 모델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모델 평가하는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크래시스인 데이터로 볼게요. 어디 갔나요?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지금 이게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측만 지금 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쪽에 있는 결과값은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 데이터 요게 나와 있고 네. 쭉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세요. 제게 지금 다시 뭔가 열면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요걸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장표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결과값을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라인이 하나가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봤을 때 원래 요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요 라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얘가 나오죠. 그죠? 이제 저희가 아 잠깐만요. 그쵸? 이제 요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요게 지금 빠져서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임베딩이란 테스트 데이터로 가서 지금 요게 나오고 다시 이제 요 예측을 하려면 요 데이터로 가야 요 학습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혼동행렬을 그다음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요 이미지 뷰어를 요게 지금 또 잘 안 나오는데 다시 연결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지금 이 라인을 이제 요렇게 지금 연결을 하면서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혼동행렬로 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뷰어를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혼동행렬에서 이미지 뷰어를 설정을 하면 해당 장표로 해서 어떤 내용을 잘 구분을 했고 어떤 내용에서는 학습이 덜 됐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은 요 정도고요. 이제 실제 학생들하고 이제 요렇게 지금 이미지를 분석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3 번은 한번 우리 과제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9 시라서 요 정도로 종료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 나가시기 전에 꼭 설문조사 잊지 말고 진행을 해 주시면 다음 연수에 또 도움을 드리고 또 요 설문조사 잘 맞춰 주시면 저희 또 기프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설문은 많이 참고해서 더 좋은 연수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설문 맞춰 주시고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연수 지필진 선생님들께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줌은 2분 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연수 괜찮으셨나요? 네, 대답은 없으시지만 네. 저는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정보 교과서가 진짜 잘 나왔는데 공부 진짜 저는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많이 얻어 가셔서 학생들하고 활동 많이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줌은 설문조사가 끝난 네, 2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